38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권리관계가 나와 있어요. 무슨 관계? 권리관계. 자, 칠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권리관계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태, 환경, 입지 조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을 조사를 해야 돼요.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을 조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적 사항은 다 조사를 첫째 시간에 끝냈고, 지금부터는 뭐 조사를 해야 돼? 권리관계.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는 사실 뭐 여기서는 크게 공부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건 크게 없는데 등기 볼 줄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된 권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들을 말하죠. 미공시 권리는 등기부에 나온 권리, 나오지 않는 권리. 나오지 않는 권리. 그럼 공시된 권리는 뭘 보면 돼요? 등기상 증명서. 이거 볼 줄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미공시 권리는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니까 미공시 권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돼. 이건 무슨 조사? 현장에서.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일단은 이 미공시 권리가 우리는 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아까 우리 한번 했죠? 다시 적어 드릴게요.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부터 들어갈게요.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또 분묘기지권, 또 분묘기지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차권인데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공시 권리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미공시 권리 중에서 내용까지 시험 나온 거 우리 과목에서, 물론 이제 민법 같으면 점유권, 유치권 다 나오지. 법정지상권 내용이 민법에서 다 나올 거고, 우리 과목에서 내용이 나온 것이 분묘기지권, 임차권 이 두 가지가 내용까지 나와. 임차권은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거기 관련 내용이고, 분묘기지권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가 나와. 묘에 관한 문제.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와. 근데 이제 분묘기지권은 사실 쉬워. 공부를 좀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생소하니까,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생소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분묘기지권은 생략할 거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강의를 할 거예요. 묘에 관한 거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무조건 배정이 돼요. 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 볼 줄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 또 갑구 또 을구.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 자, 소재지랄지 면적 이런 물적사항이 등기가 돼요. 근데 아까 이미 이거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어 안 했어? 근데 권리관계 조사하려고 딱 등기부 보니까 또 나오죠. 그럼 대장하고 이거하고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돼. 중개할 때. 불일치하면 아까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대장. 이건 대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소유권, 각구예가 등기가 되고 있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은 각구예 나옵니까? 을구예. 각구예 등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는 각구예 나와. 그럼 소유자 확인하려면 각구를 보면 되죠? 근데 아까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또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불일치하면 뭘 기준? 등기부. 이 권리관계는 등기부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통틀어서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입니다. 그럼 제한물권은 영익물권하고 뭘로 나누죠? 그러면 영익물권은 셋 다 등기되냐 이 말이죠. 지상권 등기됩니까? 지역권 돼요? 등기되냐고. 전세권 됩니까? 다 돼. 그러니까 전세권 관한 사항 조사하려면 을구를 보면 되겠죠? 지상권 마찬가지, 지역권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셋 다 등기되고,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저당밖에 없어요. 아까 유치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질권은? 왜?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그래서 안 되고 이 저당만 담보 중에 된다.
저당권 관련 사항은 을구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을구에 등기되는 거 있죠. 을구에, 갖고 말고.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을구. 그래서 임차권 관련 사항은 을구를 보면 되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직접 가서 조사해야 돼. 임차인이 누구인가, 보증금 얼마에 사는가, 월세 얼마에 사는가, 임대차 기간 몇 년인가, 주임법, 상임법, 확정일자 받고 사는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물어봐야 돼. 이게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근데 등기된 임차권은 일단 등기부로 일단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해서 설명해 주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큰 내용 없어요. 자, 일단 밑줄 그어 드릴게요. 382페이지 의 있습니까? 양가로 2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2번 두 줄. 권리관계 조사하기는 1차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한 공무상 조사이지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와 병행한다. 자, 이 질문 1차적으로 뭘 띄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온 권리도 있으니까 이걸 현장 답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등기부상 깨끗하니까 이 물건 하자 없어! 그렇게 중개해 줬는데 나중에 유치권 때문에 골머리 앓을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 때문에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중개를 해야 돼.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으세요. 개공은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으면 먼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상 증명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 권리자 동그라미, 권리관계 확인하라.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다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각구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회복, 환매, 경매 나온다 그랬죠? 자, 그 환매 등기하고 경매 등기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각구에 나옵니다. 각구에. 자, 그 다음에 을구의 소유권 외유 권리. 그래서 이제 영유물권 셋 다 등기가 되고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끊으세요. 이건 영유물권입니다. 셋 다 등기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 끊으세요. 이건 무슨 물권? 담보물권. 그 다음에 부동산 뭐예요?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 채권입니다. 채권. 그리고 이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을구위가 나와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밑에 밑줄 그으세요. 동일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수는 등기 전후 동그라미. 자, 먼저 한 거 우선하고 동구에서 한 것은 뭐가 빠른 거? 순위번호입니다. 별구는 접수번호. 이걸 어떻게 한계하겠어요? 동순별적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동순별적. 자, 동순별적. 같은 구. 동구란 것은 각구끼리, 을구끼리 이런 걸. 별구란 것은 각구하고 을구 이런 걸 말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동순별적. 어떻게 한계요? 동순별적. 자, 그렇게 한계는 편합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양가로 2번은 뭐 큰 내용 없어요. 이것은 5, 6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양가로 2번은. 자, DP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큰 3번 제목이 뭐예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 미공시 권리를 말해요. 무슨 권리를 말해? 이걸 말한다고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는 양가로 1번에서 첫째 줄 점유권하고 유치권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단어만 체크하세요. 어차피 이 내용은 우리 과목에서는 안 나와. 민법에서 나오지. 그 다음에 법료기지권 네 번째 줄 동그라미.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민법 몇 조에 나옵니까? 187조. 자,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등기부로 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이 뭐요? 이 사람이 사망하면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 안 넘어가? 자식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등기는 피상속 앞으로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등기부가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거기만 밑줄 그었어요. 사망과 동시에. 공용징수는 수용길. 거기 단어만 체크하세요. 수용길.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서. 판결은 종류가 몇 가지? 네,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세 가지 종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형성 판결만이 등기부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형성 판결이 뭐냐?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분할 이런 거 다 형성 판결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경매. 경매는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대금을 완납한다.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이게 그 대금 완납할 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갖고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민법에서 배운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뭐 이런 거. 법정지상권, 법정재산권. 이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등기가 안 돼. 법률 규정이란 뜻이야. 법정이란 단어가. 됐어요? 예, 그다음에 임차권. 임차권은 아까 등기된 것은 을구, 등기되지 않는 것은 현장 조사를 했죠. 그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등기된 임차권은 을구,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현장. 나와 있어요? 예, 끝. 되게 쉽죠? 좋아. 전용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야.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P 넘어가면 391페이지 분묘 기지권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기지권은 일단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쉬워 이것은. 그래서 일단 생략하고 오늘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꼼꼼히 짚어볼게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생소하잖아요. 일단 무슨 법을 공부하면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기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드러나야지만이 나중에 두 번째 들고 세 번째 들으면 기억이 팍팍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 들어갑니다. 자, 묘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장사법. 줄여서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걸 공부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제를 두 가지 깔고 들어가야 돼.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될지 아세요? 법 시행이요. 잘 모르겠죠? 자, 일단은 거기 입법 취지 나와 있습니까? 입법 취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후단 가로 안에 2001년 1월 13일 거기 체크했어요. 진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오긴 안 해.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 그럼 그 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1년 한 15년 됐죠. 이전에 설치된 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그 이후에 설치된 묘.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자체가 시험 나온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국가 동그라미. 국립묘지는 적용받지 않아. 아, 국립묘지 있잖아요.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깔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분묘 기지권하고도 혼동이 안 되고 안 헷갈려. 그래서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시행. 그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 적용된다는 거고.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들이 또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용어 자체는 시험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강의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책이 지금 좀 뒤죽박죽 써서 일단 394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94페이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일단 표만 넣으세요. 다 설명하고 밑줄 그을게요. 자, 어떻게 봐주셔야 됩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확실히 맞추네. 자, 묘지는 크게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무슨 묘지? 자,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거냐? 이것부터. 누가 설치했어요? 시도지사하고 시장우수 구청장. 그럼 국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아, 국립묘지는 아까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
자치단체죠. 국가가 설치 운영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설묘지 이거고. 그럼 사설묘지는 말 그대로 누가 설치했던 거예요? 근데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네. 아, 몇 가지? 개인묘지라고 있어요. 무슨 묘지? 그리고 가족묘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중, 문중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라 그래요? 법인묘지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가지? 4가지. 개인, 가족, 정중, 법인.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개인묘지 개념 잡아드릴게요. 개인묘지는 어떤 걸 개인묘지라 그래요? 한기 분묘를 말합니다. 몇 개 분묘? 묘 하나. 이게 개인묘지라 그래요. 그러면 가족묘지란 것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친족들 있잖아요. 같은 구역. 이건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설치하는 걸 말하고, 이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개인묘지는 몇 개 분묘? 한 개. 이건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을 같은 구역 안에 설치. 여기는 종중구성원을 같은 구역. 이건 불특정 다수인이야, 법인은. 같은 구역에 설치한 묘지를 법인묘지라 그래. 자, 개념 끝.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설치 기준 면적부터 알아야 돼. 이 설치 기준 면적이 중요한데, 자, 사설묘지는 설치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개인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은 얼마?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정중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아, 자, 화살표를 잘 보세요. 다 이하인데 이것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 커요? 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암기를 해야지. 어떻게 암기하면 돼? 자, 순서대로 외우면 돼. 자, 따라해 보세요. 30, 100, 1000, 10만. 이건 올리는 거예요. 자, 시작. 30, 100, 1000, 10만. 아, 그렇게 암기하면 돼. 자,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학원 올 때도 30, 100, 1000, 10만. 커피 마실 때도 30, 100, 1000, 10만. 계단 내려갈 때도 30, 100, 1000, 10만. 설거지 할 때도 30, 100, 1000, 10만. 인자 대충 외워졌을 거예요. 개인, 가족, 정중, 법인. 순서 잡아놓고. 됐습니까? 예. 자, 아주 이거 되게 재밌어, 외우는 거. 여러분들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이렇게 해봐. 되게 재밌어. 30, 100, 1000, 10만. 봐, 재밌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기당 점유 면적이 있어요. 한 기당. 한 기당. 한 기당. 한 기당. 묘 한 기당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 나머지는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가족묘지, 이게 가족묘지예요. 여기 100이라고 했잖아요, 100. 설치 기준 면적이. 근데 한 기당 점유 면적은 똑같이 10이다, 이 말이에요. 3기가 있다라면 이거 10, 10, 10. 이것도 10, 10, 10. 그러니까 법인도 설치 기준만 크지 한 기당 면적은 똑같아. 합장했을 때만 얼마? 15요. 15.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개인 묘지는 아까 일기 분묘가 개인 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공설 묘지도 10, 15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일기당 점유 면적은 10이고 합장은 얼마? 15제곱미터 초과할 수 있다. 이제 공설 묘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10, 15 무슨 15? 15. 자, 그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 돼. 분묘의 형태. 자, 분묘의 형태 들어가는데 분묘는 몇 가지 형태로 있어요? 2개. 공분하고 평분이 있어요. 공분하고 뭔 분? 높이를 알아야 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1m, 여기는 50cm를 초과하면 안 돼. 자, 50cm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저기 경주 한번 가면 왕릉 있죠, 왕릉.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한 20m, 30m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몇 메타? 평분은 50cm. 높이 그렇게 크게 쓰고 싶으면 옛날 저 조선시대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왕을 해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써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됐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매장을 한 자, 매장이란 뜻이 뭐예요? 개념 잡아요. 매장.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 그래.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뭐다? 매장.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 30일. 그러면 이내란 말은 사전이란 뜻이에요? 사후? 사후. 그러니까 매장 해놓고 신고 들어가는 거야. 매장 해놓고 신고 들어간다고. 이해됐습니까? 예. 이내란 건 사후. 그러면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말해요. 화장 개념은 대충 아시죠? 그러면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겠어요? 미리 신고해야 돼. 사전 신고야. 자, 이것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고냐 허가냐가 헷갈리고 사전이냐 사후냐가 헷갈려. 이건 둘 다 신고예요. 둘 다 신고고 이건 사후고 이건 사전 신고예요. 화장은 미리 신고. 왜 미리 신고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태워버리면 뭘 태운지 모르니까. 개를 태웠는지 사람을 태웠는지 태워놓고 신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신고하고 태워야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잊어먹어. 그래도 잊어먹는데 어떡해. 하여튼 화장은 미리 신고. 개장도 똑같이 미리 신고야. 사전 신고입니다. 이것도 신고인데 똑같이 사전. 미리 신고. 사전 신고. 그럼 개장이란 뜻이 뭐예요? 이제 개장 개념 잡아야 돼. 이것이 무슨 법을 공부하면 자꾸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잖아요. 개장이 뭘까? 개장? 이장하는 거? 이장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거? 파헤쳐 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누가 소봉 입고 또 그렇죠. 그 안에도 어제 바람 여기 많이 불었어요? 네. 비도 막 오고 그랬죠? 네. 저녁 강의를 이걸 하는데 바람은 허구지게 불어대지 비는 부슬부슬 내리지 묘에 대해서 하지 파헤쳐니까 이제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그러네. 근데 파헤쳐 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소복 입고 누가 올라오잖아요. 과거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자 보세요. 개장 개념 잡아둘게요. 자, 개장이 뭡니까? 개장이란 말은 이게 이제 분묘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 시체나 유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으로 옮기는 거. 시체나 유골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개장. 그럼 이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도 개장. 어디에 옮기는 거? 봉안시설. 그 다음에 이것을 화장시키는 것도 개장이라 그래. 뭐 하는 거? 화장시키는 것. 또 자연장 하는 것도 개장이라 그래. 자연장. 그럼 개장 개념 범위가 상당히 넓죠? 네. 옮기는 거, 화장시키는 거, 자연장 시키는 거. 그럼 또 자연장이 뭐예요? 자연장도 또 용어가 생소네. 자연장은. 그래서 무슨 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자연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장시키면 유골로 골분들이 있어 없어? 이걸 잔디 밑이나 수목 밑이나 화초 밑이나 그 주변에 묻어서 장사한 걸 자연장이라 그래. 수목이랄지 화초랄지 잔디 밑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뭐라 그래? 자연장. 자, 그래서 이제 개장 범위가 상당히 넓는데 이 개장 됐어요? 자, 이건 사전 신고입니다. 무슨 신고? 사전 신고. 여기 끝났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이거 알아야 돼요.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신고겠어요? 허가겠어요?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개인 묘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뭐 한다? 신고. 이것도 30일이네. 그러면 사후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가족묘지, 정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자, 여기서 허가는 사전입니까? 사호입니까? 사전.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파트는 신고냐, 허가냐, 이거 헷갈리고 사전이냐, 사호냐 헷갈린다고. 허가는 다 사전이니까 일단은 이 가족종중법인은 사전이야. 가족묘지 허가, 종중 허가, 법인묘지 허가. 왜?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뭘 연관해서 외우면 덜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왜? 면적이 넓잖아요. 자, 가족종중법인은 면적이 넓어 좁아? 아니 이거 설치 면적은 넓죠? 그러니까 허가 받고 설치해야지.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되겠어요? 산 다 뒤집어 놓고 신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허가. 근데 개인 묘지는 뭐 이것까지 통지하기 어려우니까 신고. 그렇게 하면 안 잊어먹겠죠. 일단은 저쪽은 허가, 이쪽은 뭐다? 신고. 얘가 정리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주 잊어먹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 오늘 복습할 때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그렇지. 그렇죠. 시험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또 뭘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기간. 자, 이 칠판이 좁아. 이쪽에다 적어. 이거 지워버려. 자, 이 분묘 설치 기간은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에요.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5년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길다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짧아? 한번 묻혀봐. 2,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6월밖에 안 남아. 자, 근데 살다 보면 15년이 금방 가버리죠?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느껴요, 누구나. 그럼 연장이 가능해. 자, 연장이 가능한데 15년에다가 15년씩 몇 번까지 가능해요? 3번까지 가능합니다. 15년씩 몇 번? 자, 15년.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 자, 봐, 그럴 줄 알았어. 자, 60년이야, 60년. 최장 60년까지 가능해. 뭘 하면? 연장하면 15년씩 3회 가능하는데 3회까지.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다. 최장 몇 년? 원래 기간 15년 했다가 연장 3번이니까 최장 몇 년? 60년. 그러면 본인이 연장하고 싶어서 연장이 돼?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자식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런 법이 있더라. 연장해서 최소한 60년까지는 묻히게 해달라. 그러고. 안 한대. 좋았어요. 그러면 이 연장 기간이 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묘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15년씩 60년 해버리면 계속 사람 죽어서 써야 되는데 부족할 수도 있죠. 이게 조례로서 단축 가능해. 이건 법령상이 아니에요. 조례상이야. 서울시 조례 이렇게. 단축 가능하는데 5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5년에서 몇 년 사이?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단축해 놨다라면 최장 몇 년?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단축해 놨다면 최장 몇 년? 45년이 되지. 10년씩 몇 번? 3번. 원래 기간을 단축한 게 아니에요. 연장 기간을 단축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15년이 끝나든 60년이 끝나든 기간 끝나면 연장 안 하면 15년이고 연장하면 60년이고. 그 묘도 있고 비속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철거해야 돼. 뭐 비속 철거하고 묘 다 철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화장하거나 뭘로 옮겨? 봉안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 이내? 1년. 자, 1년 이내에. 일단 이 정도 하고 밑줄 좀 긋고 또 할게요. 자, 칠판 적을 데가 없어요. 자, 393페이지. 자, 순서대로 밑줄 긋게요. 양가로 3번을 보세요. 매장 동그라미, 30일 이내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그 말은, 이내란 말은, 자, 393페이지라 그랬어요. 맨 밑에, 양가로 3번. 찾았어요? 네. 자, 매장 동그라미, 30일 이내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그 말은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 그 다음에 화장 동그라미, 하려는 자 동그라미. 이 하려는 자가 사전이란 뜻이야. 이 법에서는 뭐 사전, 미리 이런 말을 안 쓰고 하려는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사전이란 뜻이에요. 신고 동그라미. 화장도 신고. 화장도 신고. 자, 뒷페이지 첫째 줄 개장 동그라미, 하려는 자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쓰세요. 개장도 사전 신고. 개장도 무슨 신고? 사전. 하려는 자 그렇게 표현했죠? 신고. 그 다음에 그 묘지 구분. 공설 묘지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시도지사 및 시장구수구청장 설치 조성 관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도지사 및 시장구수구청장이 설치한 묘지를 공설 묘지. 사설 묘지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정중 문중, 법인 묘지.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치 기준 면적.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30, 100, 1000, 10만.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재밌어, 암기하는 거. 30, 100, 1000, 10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설, 가족, 종중, 법인. 개인 묘지는 안 들어있죠. 1기 당 면적은 10. 합장할 때는 15.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개인 묘지는 똑같이 30이에요. 니은에도 개인 묘지 30이라고 적으세요. 1기당 점유 면적도 30이에요. 개인 묘지는 설치가 됐건 점유 면적이 됐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분묘 형태 봉분 평분 하는데 봉분은 높이가 몇 미터? 평분은 50cm 초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신고 허가 개인 묘지 동그라미 30일의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개인 묘지는 뭐요? 개인 묘지는 뭐요? 신고 며칠이네? 30일. 근데 거기 밑에 가족 종중 법인 동그라미. 가족 종중 법인은 하려는 자 동그라미. 하려는 자는 사전이고 허가지 허가. 허가 뭔가? 허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장지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된 다음에 5, 6월 달에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을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건 이쪽은 지워버릴게. 5번은 뭐냐면 거리 제한이 있는데, 자, 7번 보세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거고. 정중법인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돼요. 이걸 도철하예라 그래요. 자, 보세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 몇 미터?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스스로 집합한 장소로부터는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묘지는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왜 그래, 왜? 좋아. 여기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누가 시끄럽게 해? 귀신들이 시끄럽다 그래?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자, 이걸 물어보면 별 대답이 다 나와. 뭐, 복잡해서. 그렇죠. 사람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잡해서 그런다. 하여튼, 무서워서. 별 이야기 다 나와. 하여튼, 그래. 도철하에, 이렇게 안겨서요. 도철하에는 몇 미터? 그러면 사람 많은 곳은 500. 자,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 가족 묘지, 이것. 이 두 가지는 또 달라져요.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으로부터는 몇 미터? 2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스스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는 3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정중법인묘지 동그라미 도철하에 300, 20호 이상 500, 그리고 개인 가족은 200, 300.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도철하에 이렇게 해봐봐. 도로, 철도, 하천, 예정지역.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도철하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도철하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도철하에. 뭐 이렇게 암기해봐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놔놓고 DP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을 보시게 되면 분묘 설치 기간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몇 년이라고 나왔어요? 공설이든 사설이든 다 똑같아요. 기간은 나누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15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세 번째 줄 15년씩 매대 설치 기간을 연장하라. 그러니까 최장 몇 년? 그 옆에다 적어서 최장 60년이라고. 45년이 아니에요. 원래 기간까지 포함되니까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해? 60년까지. 원래 기간까지 하면 60년이 되는잖아요. 최장 60년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법은 2001년 1월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 적용되죠. 그리고 국립묘지는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국립묘지는 이 기간 적용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국립묘지 그 대통령은 다 매장돼 있는데 60년 지났으니까 빨리 이장하세요. 그럼.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좋아 해야죠. 자, 좋았어요. 아니고 또 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들 있잖아요. 그럼 산에 그 묘들 많죠.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면 그 묘들 오래된 거 다 없애야지. 그래서 살아 있잖아요, 산에. 오래된 묘들. 그것은 그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는 이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뭔 소리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 두 번째 조례 동그라미. 이건 법률상이 아닙니다. 조례로서 단축할 수 있어요. 5년에서 15년 기간에서 연장기간 동그라미. 자, 원래 기간을 단축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연장기간. 연장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뭐 서울시 조례, 뭐 충남도 조례, 뭐 이렇게 조례로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7번에 끝나면 몇 년 이내로 했어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동그라미.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한, 화장하거나 봉한, 화장하거나 봉한, 화장하거나 봉한 나와 있어요? 네. 그 말이에요. 끝.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8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 토지일 것 같아요? 가부 토지입니다. 가부 토지. 가부 토지. 근데 을이묘를 써놨어요. 을이묘를 써놨는데 승낙을 안 받고 썼다는 게 문제야. 갑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분묘 기지권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시효 취득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승낙 안 받았더라도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장사법에서는 이건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토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을이. 그리고 분묘 보존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장사법 이후에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장사법 이후에 설치된 묘들 있잖아요. 그건 시효 취득에 의한 분묘 기지권 인정이 되지 않아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장사법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안 돼. 분묘 기지권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가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나죠. 그러면 웬 묘? 그래갖고 이걸 파서 버릴 수 있냐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아, 좋아. 아까 우리가 분명히 개장은 신고라고 배웠죠. 아직도 있네. 개장은 아까 분명히 신고라고 배웠죠. 근데 허가네? 뭐 차이가 뭐요? 아, 그래. 이거는 자기들이 옮기는 거고, 이건 토지 소유자가 남은 묘를 옮기는 거야. 근데 똑같은 개장이지만 이건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 개장할 때는 그 뜻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분묘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돼. 근데 몰래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을이 몰래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릴 수가 없잖아요. 절차가 그건데. 그러면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 이제 그래도 안 나타나면 개장할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지문들이 중요합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기억 두 줄 밑줄 그으세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정 연구자는 다음 분묘에 대해서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 동그라미, 개장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서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A, B 묶어보세요. 승낙 없이 동그라미. 소유자 승낙 없이, 연구자 승낙 없이 설정한 부분. 이게 승낙을 받아 쓴 거요? 받지 않고 쓴 것을 허가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낙 안 받고 써놓은 거잖아. 나무 토지에다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장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니은 절차가 나와 있네. 다음 이쪽 보세요. 소유자, 설치자, 연구자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그 뜻을 설치자, 연구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뭐라 했어요? 다만 연구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뭐예요? 공고. 그죠? 자, 공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화장한 후에 유고를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처리해야 하고 시장 등에 뭐 하라 그랬어요? 신고하라. 그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거 다 나왔어.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디귿 두 줄이 별표 치고 대단히 중요해요.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이 대단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장사법 중요한 것 다 언급했어요. 그쵸?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나간 거 있죠? 예, 장사법 관련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거고 4번 문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에 실려 있죠. 자, 보세요. 개공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수를 한 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설치에 관해서 설명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거 골랐어요? 틀린 거? 가족 묘지 동그라미.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허가라고 아직도 칠판에 적혀 있네.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 개인 묘지면 뭐다? 신고. 근데 금방 배웠어도 잘 나타나 안 나타나? 이러니 이틀 지나면 싹을 잊어먹지.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주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아니, 가족 종중 법인은 면적이 크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개인 묘지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적고 그건 신고고.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 허가는 다 사전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가족 종중 법인은 뭐다? 허가. 가족 종중 법인 묘지는 뭐다? 허가. 개인 묘지만? 신고. 그래서 이제 봐. 아까 매장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이제 정신없어. 금방 잊어먹어.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좋아. 자, 2번. 토지 소유자 등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를 관한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 분묘 맺는 시체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여기는 방금 내가 중요한 거 허가하고 개장이라 그랬죠? 승낙 없이 쓴 거. 소유자가 옮길 때는 허가 개장. 근데 그냥 개장할 때는 신고. 됐습니까? 그 구별해서 공부하라 그랬고. 자, 3번.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하고 있을 때는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설치자 연구자에게 뭐 하라? 몇 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것도 맞죠? 자, 사무경우 연구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뭐하라? 공고하라. 맞고.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20호 이상 인가 몇 지원에서 500m. 맞죠? 자, 이거 종중 법인 묘지는 이거요. 20호는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도철 하에는 300. 기억나요? 개인 묘지는 200이고 300이고. 근데 이것도 막상 또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장사법 관련 문제 정리해봤어요? 네, 되게 쉽다. 이제 쉬워. 여태 안 해서 어렵고.
이제 한번 했으니까 되게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뭐가 나와요?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자, 이제 공시법이 끝나고 공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공시법이 끝나고 이제 무슨 법으로 들어가? 공법.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기본적 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권리관계. 여태 권리관계 끝났어요. 세 번째 이제 뭘로 들어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제 이거 들어갈 거예요. 이제 공법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몇 문제 정도 나온지 아세요? 두 문제가 나와. 자,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파트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적은 문제가 아니죠? 오늘 6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제한 거래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법 그러면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쉬고 해야지 맑은 정신으로 해야 돼요. 쉬었다 들어갈게요.